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최근 BBC, 블룸버그 통신 등 외신들은 중국에 대해 황당한 보도를 했습니다. 중국이 이제 하다하다 생선에까지 코로나19 검사를 하고 있다는 내용을 전한 것인데요. 보시는 영상은 중국 소셜미디어에 올라온 장면입니다. 방호복을 입은 검역 요원들이 생선에 주둥이를 벌려 면봉을 찌르고 검체를 채취하고 있습니다. 게나 새우 등 갑각류의 경우에는 면봉으로 딱딱한 몸통 구석구석을 문지릅니다. 지난달부터 중국 남부 푸젠성 샤먼시에서는 바닥에서 조업을 끝내고 돌아온 어민은 물론 그들이 잡은 수산물에 대해서까지 이렇게 코로나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중국의 이 해산물 PCR 검사는 해산물 거래로 코로나19가 확산될 수 있다는 중국 당국의 주장을 중국 지방정부가 잘못 해석하면서 나타난 황당한 현상입니다. 하지만 생선과 새우까지 검사를 하는 영상은 중국에서조차 조롱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해당 영상은 조회수 1억 2천만 회를 넘기며 화제를 모았지만 이 영상을 공유한 중국 소셜미디어에는 저런 검사 비용은 누가 되는 것이냐, 생선이나 새우도 확진 판정이 나오면 격리를 하는 거냐, 이러다가 검사가 모기로까지 확대될 수도 있겠다 등 조롱하는 댓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국은 지난 봄에는 닭과 고양이 등 동물에게도 PCR 검사를 했고 5월에는 저장성 후저우 야생동물 공원에 있는 하마가 일주일에 2번 PCR 검사를 받고 있다는 영상이 관영 매체를 통해 유포되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현상에 중국 중앙정부도 난처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중국 국무원은 지난달 코로나 바이러스가 대부분의 표면에서 1일 이내에 사멸한다는 연구 결과를 인용하며 영상 10도 이상의 수입품에는 코로나 검사를 중단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지방에서는 수입 식품과 우편물을 통한 감염을 지속적으로 의심하며 무의미한 PCR 검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네티즌들은 생선이나 새우한테 하는 저런 검사 비용은 누가 되는 것이냐는 비용에 대한 의구심을 표하고 있습니다. 지방정부와 PCR 검사 업체 간 뒷거래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하는 것인데요. 실제 최근 들어 열악한 중국 지방정부의 경제 사정을 생각하면 돈을 들여 생선에 PCR 검사를 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인해 검사 비용과 방호 장비 구입 비용, 나아가 공공병원의 부채는 계속 늘고 있는데 반면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해 중국의 세수가 급격히 감소해 일부 중국 지방정부는 대중교통 운영을 중단하는가 하면 공무원들의 월급까지 체불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홍콩 매체들에 따르면 인구 106만 명의 허난성 단청현은 지난 19일 버스 서비스를 중단했습니다. 윈난성의 몇몇 작은 마을에서는 일부 공무원들이 6개월 이상 월급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홍콩 매체에 제보하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지린성과 후베이성의 공무원들도 지난 1년간 실적과 관련된 성과급을 받지 못했다고 폭로했습니다. 랴오닝성 단둥시의 한 공공병원은 5개월 연속 직원들에게 월급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제로 코로나를 계속 고수한다면 수백조 원대의 특별 국채 발행 없이는 재정이 파탄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결국 재정난에 시달리는 중국 지방 정부들은 PCR 검사를 유료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청두와 허페이시 등은 의무적으로 하던 무료 PCR 검사를 중단하고 유료로 전환했고 상하이시도 오는 10월부터 PCR 검사를 유료로 전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앙정부가 PCR 검사에 드는 비용을 지방정부에 떠넘기면서 재정난이 가중된 지방정부들이 두 손 두 발을 들어버린 것입니다. 아무리 중국 인구가 많아도 PCR 검사하는데 얼마나 많은 돈이 들길래 지방정부의 재정 파탄까지 야기하는 걸까요? 수저우 증권은 베이징, 상하이, 선전, 광저우 등 4대 도시와 30개 성도급에서만 1년간 상시적 코로나 검사에 드는 비용이 1조 7천억 위안, 한화 약 327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이렇게 막대한 세금이 제로 코로나 정책을 유지하기 위해 쓰인 것입니다. 결국 중국은 지방에서부터 서서히 무너지고 있는 것이죠. 상황이 이렇게 되자 중국은 인민들의 불만을 외부로 돌리기 위해 관영 매체와 친정부 언론인들을 독려해 미국과 대만을 비난하는데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반미를 주창하던 중국의 유명 논객의 실체가 폭로되면서 이마저도 여의치 않게 되었습니다. 반미 논객으로 이름을 알린 위리는 스마난이란 필명으로 강경한 반미 민족주의를 내세워 팔로워가 무려 309만 명에 달하는 유명세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위리가 10여 년 전에 이미 미국 캘리포니아에 25만 7천 달러 상당의 주택을 구입했고 그 주택의 현 시가가 58만 달러라는 것이 밝혀지자 중국 네티즌들은 2010년 당시 25만 7천 달러는 중국 근로자 137명이 1년간 시금을 전폐해야 모을 수 있던 돈이었다. 반미를 외치며 번 돈으로 미국에 부동산 투자를 하고 있었나? 라는 비난과 조롱이 쇄도했습니다.
실제 위리는 2012년 미국 워싱턴을 방문했는데 당시 비행기 탑승 전 미국은 전 세계의 적, 세계 각국을 착취하는 거대한 종양 덩어리라는 글을 웨이보에 게시한 상태였습니다. 이후 그가 워싱턴 댈러스 국제공항에 도착하자 미국에 거주 중인 중국인들이 반미 투사의 미국 방문을 비난했습니다. 그러자 위리는 반미는 직업일 뿐이고 아내와 딸이 있는 미국에 온 것은 생활일 뿐이라는 말을 남겨 그의 이중성이 화제가 됐는데요. 하지만 중국인들이 한국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과연 위리를 욕할 입장이 되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최근 일부 중국 네티즌들은 미국을 거칠게 비난하는 것도 모자라 한국이 미국 주도의 반도체 공급망 협력체인 치포 동맹에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지자 한국은 미국의 개 노릇을 하고 있다며 혐한 발언까지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겉으로는 한국이 미국과 친해지는 것이 싫다고 욕을 하면서 한국 영화나 드라마는 줄기차게 훔쳐보고 있습니다.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는 넷플릭스를 통해 국내뿐 아니라 비영어권 국가에서도 TV 프로그램 1위에 올랐고 거의 신드롬급 인기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넷플릭스 서비스가 안 되는 중국에서 우영우에 대한 리뷰는 2만 개 이상이 달렸고 평점은 9.3점에 달했습니다. 오징어 게임과 지옥, 킹덤 등에 이어 우영우는 중국에서 엄청난 변호사 위잉우라는 제목으로 여러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에서 유통되고 있습니다. 키보드로는 혐한 댓글을 올리면서 몰래 한국 드라마를 훔쳐보는 것은 끊을 수가 없는 모양입니다. 사실 지금 중국은 혐한을 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 세계적인 혐중 사태를 해결해야 합니다. 최근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아프리카 17개국의 대중국 채무 23건을 탕감해주겠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이 갑자기 이렇게 채무 탕감을 들고 나온 이유는 중국의 1대1로 정책이 개발도상국이나 저개발국의 부채에 덫을 씌운다는 비판을 의식했기 때문입니다. 중국에게 돈을 빌려 항만을 건설한 파키스탄이 국가 부도가 난 데 이어 아프리카에서도 1대1로에 참여한 나라들이 부채의 덫에 빠져들면서 중국에 대한 반감이 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를 놓치지 않고 최근 미국의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아프리카 3개국 순방에 나서자 위기감을 느낀 중국은 서둘러 아프리카의 부채 탕감을 약속했습니다. 지금이야 잠깐 돈으로 틀어막는다지만 앞으로 중국의 1대1로 때문에 제2, 제3의 파키스탄이 나온다면 반중국 정서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지게 될 것입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최근 롯데, 아모레퍼시픽 등 한국 주요 기업들이 잇따라 탈중국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롯데그룹은 중국 내 사업에 대해 완전 정리 수순을 밟고 있고 삼성디스플레이, LG전자 등은 봉쇄에 대한 불확실성이 너무 커 중국 내 일부 공장의 문을 닫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선전 통신장비 공장과 텐진 스마트폰 공장 가동을 멈췄고 후이저우 스마트폰 공장도 철수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2017년 사드 갈등으로 중국 사업이 난관에 부딪힌 이후 배터리, 석유화학, 반도체 등 분야에서 중국 의존도를 낮추고 원자재 공급을 다변화하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이 칠레 기업 SQM과 대체 리튬 공급 계약을 체결하는 등 중국 의존도에서 탈피해 새로운 원자재 공급처를 확보한 것이 대표적입니다. 칠레 기업 SQM은 오는 2029년까지 LG에너지솔루션에 5만 5천 톤의 배터리용 리튬을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기업들마저 인도와 베트남으로 눈을 돌리고 있는 지금 중국은 네티즌들이 혐한을 조장하거나 댓글로 반한 여론몰이를 하는 것을 방치할 게 아니라 짐 싸는 한국 기업들을 붙잡아두려는 방안부터 고심해야 할 때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